안녕하세요. 오늘 5분 정도의 영상이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이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거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뇌 욕망의 비밀을 풀자라는 책을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재미난 사업 아이디어를 냈던 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인스타 심리 분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인스타를 보고서 분석을 해달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아니고 되게 이제 어린 동생이었는데, 여자인 동생이었는데 자신의 친구를 이제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사진들은 대체로 뭐가 있었냐면은 청순하고 약간은 평범하게 생긴 얼굴인데 엉덩이가 부각된 사진과 이제 여행 사진들이 존재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을 분석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행동 패턴과 직업과 현재 뭐 재정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지만 추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한국 남자는 시시해. 한국 남자는 안 만날 거야 라고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고 상처도 많은 사람이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겉으로는 쿨한 척,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상처가 쌓여갈 것이다. 이 여자는 여행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갔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상태에서 몸매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외국에 여행을 온 남성들 가볍게 접근하거나 이 몸매를 보고 동양인 여자에게 호기심을 느꼈을 확률이 크다. 이 여성이 한국에서 만나지 못했던 수준의 굉장히 괜찮은 남자들이 많이 접근했을 확률이 크고 사랑에 빠졌을 확률이 크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만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관계가 오래가기가 어렵고 결국 쉽게 끝나버린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반복적으로 이제 사랑이 끝나버리니까 사랑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에 오면은 그만큼의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는 멘붕이 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사랑이라는 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짧게 끝나버리니까 또 사랑에 대한 상처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여행도 자주 가고 돈도 많이 쓰고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처럼 보이는데 직업도 이제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지금 백수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랐어요. 자신의 친구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맞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몇 친구들이 이제 요청해온 거를 분석을 해보니 다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한번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방법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라는 공지를 올려요. 한 10명 정도 신청을 하겠죠. 무료로니까. 재미로. 그럼 이 10명을 분석해주는 대신에 이 결과를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는 걸 허용하는 사람만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은 한 명당 최소한 100명의 친구들에게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이 요청이 들어온 걸 바탕으로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저도 이제 힘드니까 이거를 3만원 정도를 가격을 책정해요. 그치만 3만원이긴 하는데 자신의 결과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분석해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고 저의 아이디를 올리는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고, 그냥 자기만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3만원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한정하게 이제 광고는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면서 마케팅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 거미줄 퍼지듯이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의 한계점은 저 말고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화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냥 저는 이거와 단순히 유희가 아니라 이 능력이 어떤 사업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모든 영상에서 통틀어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학문? 이거는 저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행복과 어떤 사업과 인간관계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학문도 저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요즘은 이제 역사에 빠져가지고 막 역사 유튜브라던가 책들을 뒤지고 있는데, 뭐 그냥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는 전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만난 이 뇌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을 보고서 저는 사람을 분석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안경,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경이라고 표현해요. 이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뭐 홍보할 생각은 없고,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 5분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해석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토라는 만화를 보면은 예토전생이라는 게 나와요. 이 예토전생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마법이에요. 닌술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5권의 책을 과거 영상에서 추천을 했죠. 이게 조회수가 46만이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3권은 절판되어 있는 10년 전 정도에 절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제가 예토전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잠깐 제가 이론 설명하기 전에 잠깐 자랑만 하고, 클로즈라는 책, 이것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초반 부분을 보면은 제 추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제 추천사가 4페이지에 걸쳐서 써져 있고, 그리고 이 책 뇌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초반 부분에 정재승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분 밑에 제가 추천사도 썼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가죠. 제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은 보고서 이제 지식이 만족되었다 끝 이게 아니라 이게 응용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한 책들 클루지랑 뭐 지능의 사생활이랑 정리하는 뇌를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응용 가능한 영역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응용이 많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특이하게 행동하고, 사람마다 성향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행동이라는 걸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떤 사람의 성향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크게는 8가지로 구분하긴 하는데 오늘은 짧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극 유형, 지배 유형, 균형 유형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동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되게 궁금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극, 균형, 지배 유형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자극과 지배와 균형 유형이 딱 그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이 3가지가 적절하게 분배된 사람이 있고 2가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1가지가 극도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는 사람을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을 할지 대충 예상이 가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팔 거면은 그거에 맞는 어떤 마케팅 언어를 쓴다던가 카피라이팅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극 유형이라는 거는 짧게 설명해 볼게요.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질려하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고 뭐 영화를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인간은 자극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가 없고 번영을 누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에 이 자극 시스템이 없으면은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도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혹은 이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은 뭐 추장이 되기 어렵다거나 가뭄이 오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려고 하고 새로운 정보를 탐험하려고 하고 새로운 음식을 경험해 보려고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태될 확률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극 시스템이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 덕분에 어떤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올 수가 있었겠죠. 이 자극 시스템이 강력하게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예술가가 되거나 여행가, 사업가, 그리고 뭐 다중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마케팅, 뭐 이제 이러한 직업군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복적인 일보다는 새로운 걸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왜 새로운 걸 하려고 해? 왜 이렇게 쉽게 질려해? 여행을 왜 이렇게 자주 가? 돈을 왜 이렇게 못 모아?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멋없는 걸 안 하려고 하고 권위적이에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쾌락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갈구지? 왜 저렇게까지 선임 행세를 하려고 하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배욕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배 시스템이라는 거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이런 욕구를 가진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역시 이제 인류라는 것들이 어떤 발전할 수가 없고 어떤 경쟁에서 도태되게 되고 다른 부족에게 먹히게 되고 다른 국가에게 먹히게 되고 다른 어떤 짝을 찾는 데 있어서도 경쟁심이라는 게 없고 지배욕이라는 게 없으면은 밀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지배욕이 덜 발달된 분들은 되게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분들인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발달될수록 지배욕이 높아질 확률이 커져요. 반대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 되게 여성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에 경쟁심이 없고 되게 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뭔가 욕심이 없고 안정적인 걸 중요시 여기고, 이건 이제 안정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어쨌든 이제 지배욕은 남성성과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어쨌든 이제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우위에 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리고 멋있어 보여지는 것, 어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자극 유형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가 새롭고 독특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홍대충 패션을 한다고 해서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되게 멋이 없다, 사회 계층적으로 낮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치만 자극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도드라지고 뭔가 개성있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 시스템이 발달한 사람들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경험보다는 누군가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매할 확률이 큽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극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시스템이 존재해요. 균형 시스템은 리스크를 지지 말아라, 너의 생존을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뭐 애기 엄마 혹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자분들 혹은 남자분들 중에서 되게 이제 여성스러운 어떤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균형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어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지배 시스템이 강하게 발전해요. 그리고 반대로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강해지면서 리스크를 지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막 자식도 패고 막 이제 굉장히 강압적인 터프한 남자였다가 60대에 들어서는 덜 강압적이게 되고 되게 여성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혹은 남성의 경우는 뭐 아이를 낳았거나 혹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 이 균형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향들이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어떤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균형 시스템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차를 살 때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튼튼한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할 확률이 커지게 되고, 뭐 공기업, 공무원, 뭐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정적인 걸 좋아해? 좀 투자 좀 해. 돈 좀 써. 그 일만 하면 질리지 않아?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이제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찍으니까 좀 잘 안 되는데 원래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사진과 이제 인스타들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또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들으신 내용이 뭔가 비과학적이고 너무 세 가지 유형으로만 나누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비춰볼 때,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뭐 예를 들어 자청을 봤을 때 뭐 자극 6, 지배 3, 균형 1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예측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 댓글을 다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극 유형이 강하구나, 이 사람은 지배 유형이 강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균형 시스템이 발달해서 저런 댓글을 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제 모든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난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알게 된 이상 인생을 살면서 어떤 뼈대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뼈대에 살이 붙게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람에 대한 분석, 이런 방식이나 어떤 정교함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좋은 책이라는 거는 어떤 안경을 주고 이 안경에 맞춰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책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해석이 가능하고 응용이 가능하고 이게 계속해서 발전돼요. 그냥 가만히 인생만 살아도 이 책의 지식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서 치트키가 되는 거죠. 제가 추천한 5권들의 책의 공통점은 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한 번 읽으면은 인생을 살기만 해도 이 능력치들이 자동으로 이제 향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책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해봤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머 능력이 너무 줄었네요. 원래 중간중간 욕도 섞고 드립도 했는데 뭔가 한창 찍을 때랑 이렇게 막 1개월에 한 개씩 찍을 때 뭔가 좀 실력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